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방 재활외과 전문의 은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협착증 잘 걸리는 나는 디스크 체질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공동 저자로서 추나 교과서를 쓴 적도 있는데요. 정식으로 제 이름으로 출판한 책은 디스크 체질이라는 책입니다. 도서관에도 배치돼 있다고 하고 있고요. 어, 디스크 체질이 뭐냐면, 뭐 제가 만든 용어이기는 한데, 저도 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 그 밖에 여러 통증 환자분들마다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하는 한약 외에 그 체질에 맞는 한약들을 좀 더 넣어드리니까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아져서 이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가졌던 노하우들을 이제 담은 책입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다른 한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한의학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셨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디스크나 협착증을 보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MRI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많이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디스크 체질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다소 내용이 길 수 있는데 디스크나 협착증 앓고 계시는 분 중에 잘 낫고 있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디스크 체질을 저는 분류했어요.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사상의학처럼 태소음양이 나누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가지 디스크가 잘 걸리는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스크가 걸리는 원인은 체질적인 요인 외에 뭐 자세나 습관, 뭐 사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데 제가 여기서 디스크 체질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런 자세나 자세나 뭐 사건, 사고처럼 그 특정한 원인보다는 내부적인 원인이 음,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잘 낫지 않고 있는 그런 유형을 디스크 체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가 보죠. 디스크 체질에는 이제 활성산소형이 있고 근육 부족형이 있고 골골 80형이 있고 평발 관절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각각 다른 거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겹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겹쳐 있을수록 디스크나 협착증이 잘 낫지 않고 재발이 되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먼저 활성산소형. 활성산소가 몸에 많은 겁니다. 환자분들, 남자분들이 많이 그렇고요. 식습관이 좋지 않고 몸에 염증도 잘 생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염증이 잘 생기고 금방금방 손상이 되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또 반면에 그 활성산소형을 개선시키면 급격하게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열관 8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되면 저는 이제 활성산소형 디스크 체질로 봅니다. 식습관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입술이 검붉거나 복부 비만이거나 피부색이 탁하고 다크서클이 있거나 다혈질이거나 힘이 좋은 편이거나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은 편입니다. 워낙 강해서 병이 잘 낫진 않는데 그렇다 보니 술, 담배도 많이 하시고 식습관도 좋지 않고 버티고 버티다가 디스크가 갑작스럽게 파열되거나 심각한 형태의 협착증으로 한 번에 발견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아프셨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건강하다가 한 번에 굉장히 심하게 아프신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호전도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병은 심하지만 이런 회복력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술, 담배를 끊고 몸을 맑게 해주면서 활성산소형 디스크 체질을 개선시키는 한약, 그리고 손상된 디스크나 협착증을 개선시키는 한약을 섞어서 처방해드리면 생각외로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되고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디스크가 빨리 흡수된 케이스들은 대부분 이 형태의 환자분이셨습니다. 뭐 6개월 정도 마냥 예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2, 3개월 만에 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블로그는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찬찬히 보고 싶으신 분들 보시면 됩니다. 근육 부족형 디스크 체질 환자분도 있으세요. 근육이 없다는 거죠. MRI를 보면 이제 디스크 있는 옆에 장요근이나 기립근이 조그맣게 생기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중년의 여성이나 마른 체형 또는 남자분들은 잘 없는데 노약자인 분들은 남성 중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척추를 받쳐줄 힘이 없어서 뼈가 다 그 무게를 견뎌내다 보니까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50대 여성들이 많고요. 그 이상의 여성분들이 많고, 여성인 경우 집안일 외에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집안일도 안 하시는 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기저기 담이 오거나 근육통이 오는 분들도 많고요. 조금만 일해도 피곤함을 느끼고, 조금만 운동해도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 이상만 해당되면 저는 근육 부족형이라고 보고요. 정확하게는 MRI를 보고 근육을 보거나 인바디를 통해서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근육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 이런 환자분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본인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병원에서는 병은 심하지 않아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진통제, 소염제 또는 뭐 신경차단제, 신경주사 등 여러 가지 시술, 뭐 심지어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통증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쉬면 좀 나은데 조금만 활동해도 통증이 오는 분들, 이런 형태가 근육 부족형 디스크 체질이고요. 이런 환자분들은 디스크 치료하는 한약만 쓸 경우에는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꼭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또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한약을 꼭 넣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플 때부터 근육 운동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근육 운동하다가 디스크나 협착증이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많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운동을 해야 되고요. 활성산소용 체질은 튼튼한 분들이 많아서 치료가 되면 특별히 운동이 필요하지 않고 체조만 잘하시면 되는데 근육 부족형 디스크 체질은 한 90%, 80%까지 좋아지면 나머지는 근육을 키워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필라테스도 좋고, 뭐 요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이제 권유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골골 80형.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골골 80형은 근육 부족형보다 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속해도 골골 80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주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거죠. 뭐 검사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으신 분, 체력적으로 많이 약하신 분, 위장이 약해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소염제 이런 거 먹어도 속이 아파서 나는 소염제를 못 먹어요 하는 분들, 그리고 뭐 근육 부족형과 마찬가지로 쉽게 피곤하신 분들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는 이제 전형적인 처방을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투약했는데 이 타입의 분들은 처방을 받으셨을 때 설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에는 꼭 그 체질에 맞는 보약을 가미합니다. 소화기가 약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태음인 여러 타입이 있을 텐데 그 타입에 맞는 보약을 가미를 해서 체력을 많이 키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약효도 훨씬 낫고요. 그냥 치료 한약만 먹을 경우에는 탈이 나고 속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환자분의 체질을 개선하는 보약을 치료약보다 더 많이 넣었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은 근육 부족하고 같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골골 80병이면서 근육 부족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료 기간보다 2배 이상 길게 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분들은 병원에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도 낫지 않는다. 수술을 해도 안 낫는다. 시술을 해도 안 낫는다. 침을 맞아도 안 낫는다. 운동을 하면 더 아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골골 80병 디스크 체질이고요. 꼭 한의학적인 디스크 치료하는 약과 보약을 같이 섞어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발 관절염. 이 타입은 많은 타입은 아니고요.
좀 독특한 타입입니다. 발이 평발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평발이신 분들은 이제 팔꿈치도 이게 심지어 이게 180도가 정상인데 이거보다 더 꺾이는 분들도 있어요. 무릎도 더 펴지지 않아야 되는데 싹 더 역으로 더 꺾이는 분도 있고요. 관절 자체가 정상적인 가동 범위보다 더 많이 꺾이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가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고 휘청휘청 문어가 억지로 서 있는 것처럼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디스크에도 훨씬 무리가 가고 근육도 훨씬 피곤하게 됩니다. 어, 이런 분들은 6가지 항목 중 3개 이상이면 저는 평발 관절형으로 보는데요. 발이 구조적인 아예 뼈 자체가 구조적으로 평발인 분이 있고 발 자체의 뼈가 워낙 유연해서 기능적으로 푹 꺼지는 발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또는 기능적인 평발이거나 무릎을 쫙 폈을 때 180도로 쫙 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 푹 꺾이는 더 역으로 꺾이는 학다리처럼 꺾이는 무릎을 가지신 분. 팔꿈치를 펴도 딱 그 이상 더 많이 꺾이시는 분들. 삭신이 자주 아파서 여기저기 근육이 뭉침이 온몸에 나타나시는 분들.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도 많이 불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평상시에 발목이나 관절을 자주 삐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한 발로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관절이 너무 유연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관절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병이 났을 때 지탱을 근육이 하지 못해서 의외로 오래 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는 일반적으로 하되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약에 근육을 피로를 계산하는 약을 보통 넣고요. 인대를 강화하는 관절이 너무 느슨해지는 건 인대가 너무 연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인대를 강화하는 약을 많이 넣기도 하고요. 치료가 다 돼서 재활기에는 단순히 근육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인대에 탄력을 주는 등척성 운동들을 많이 시킵니다. 뭐 코어 운동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이제 디스크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양방이나 한방에서 보는 구조적인 디스크가 손상된 협착증처럼 신경이 좁아진 이런 병을 치료하는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내부적인 내 디스크 체질에 대한 부분도 개선했을 때 훨씬 더 잘 낫습니다. 음, 물론 제가 20년간 진료해 오면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고 이게 뭐 학술적으로 뭐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오랫동안 찾아오면서 나름대로 환자분 치료하면서 한 경험이고 환자분들께서도 혹시 내가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정성 들여서 치료를 받는데도 낫지 않고 있는다면 디스크 체질, 나는 디스크 체질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치의 선생님에게 나는 골골한데요. 영양제 좀 더 나아주세요. 아니면 나는 근육 부족형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를 해보십시오. 좀 이렇게 말이 길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료를 하고요. 요새 처방도 많고 환자분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진료 끝나고 처방 내고 남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항상 내용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말도 두서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방제혈외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은영주 원장이었습니다.